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넘어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소규모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창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권한대행 체제인 경상남도의 사업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당분간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기자가 함께 일을 하며 건설 노동자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의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마을 방송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야외 소음에도 문제없는 똑똑한 마을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0명대를 넘어 최다 확진자 기록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어제보다 200명 정도 줄었지만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00명대로 1,700명대가 나온 어제보다 줄었지만 청해부대 확진자 200여 명이 해외 유입 사례에 포함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청해부대에서는 오늘 1명 더 확진돼 부대원 301명 가운데 모두 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에서 확진자 8명이 새로 나왔고 동대문구 병원에서도 현재까지 7명이 확진되는 등 국내 발생 기준 서울에서는 49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35%를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등 고강도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 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으며 하루 1,000명대 환자 발생이 보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50대 대상자 가운데 약 77%인 574만 4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예약 사이트 오류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 중이라며 40대 이하 사전 예약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화이자 백신 8만 1,000회분과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각각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이달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모두 630만 회분이며 이달 말까지 400만 회분이 더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89명입니다. 창원이 38명, 김해 22명 등 두 도시에서만 6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소규모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지인 유흥업소에서의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유흥주점에서는 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 205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마산 유흥주점 관련 6명이 추가돼 누적 70명이 됐고 진해구 술집 관련도 4명이 늘어 누적 63명입니다. 통영의 유흥주점 3명, 진주의 유흥주점도 2명입니다. 기존 집단 발병지인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21명이 추가돼 하루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인과 직장 접촉 등 소규모 연쇄 감염이 49명에 이릅니다. 위반업소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 2개소는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9명, 창원 38명, 김해 22명, 양산 8명, 함양 6명, 통영, 거제, 진주 각 3명, 산청 2명, 사천, 밀양, 거창, 합천 각 1명입니다. 경남 전역이 위험 범위에 들어 양산시에 이어 고성군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7개 위험군을 우선 접종해 차단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 분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4개 대상군 3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지역 특성 및 방역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접종 대상자를 지적 선정하여 지자체 자율 접종 사전 예약을 시행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107만 4천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접종률 32.4%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와 소통해야 할 현안 추진에 동력이 약화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진행될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와 9월에 이어질 국회 예산심의가 관건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당시 김경수 지사가 2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비 2,400억 원을 요청하자 송영길 당대표가 화답했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선물 보따리가 되도록 잘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중도 하차로 경상남도의 입지가 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9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구심이 사라진 겁니다. 정당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직선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들하고 네트워크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부울경 메가시티 등 부산과 울산과의 협력 사업에서 경남의 주도권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출범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김 전 지사가 주력했던 정부 사업 채택이라는 큰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진해신항 예타 통과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광역교통망 구축, 항공, 조선 분야 사업 등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경상남도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과감한 대응과 신속한 결단이 어려워지는 건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다음 달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사님 안 계시는 부분들이 아마 큰 빈자리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저와 우리 간부들이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김 전 지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지휘 촉탁을 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지사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가 재수감되면 1심 재판으로 구속된 77일을 빼고 21개월여 정도를 복역해야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재수감 전 도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더위에 염소뿔이 녹는다는 대서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런 불볕 더위는 당분간 밤낮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의 기세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서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오후 4시 기준 35.7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자동 관측 장비 측정에서는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고양, 가평 등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더운 성질의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이번 주 들어 폭염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동해안을 향하는 6호 태풍 인파가 한반도로 보내는 뜨거운 수증기도 폭염의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수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태풍으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열기가 공급될 수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내륙 지역부터 시작된 폭염특보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폭염 속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을 찾아가 온열 질환에 노출된 실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40도 안팎에 이르는 땡볕 아래서 소금과 물로 버티며 일하는 건설 현장에 이형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오전 시각, 김해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쇠망치로 건설 자재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땡볕에 계속 있으면은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안전 교육 받고 소금도 묻고 소금. PT 체조도 하고 나가니까. 기자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접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시멘트를 기계에 넣기 위해 40kg 무게의 포대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더니 숨이 차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이거 편집. 그늘이 마련된 쉼터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난 뒤 다시 일이 시작됩니다.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 40분. 사실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현장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쉬었다가 하고 좀 하다가 쉬었다가 해야지. 여름에는 계속은 못해.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1시간마다 10에서 15분씩 휴식을 하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조사 결과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그늘에서 쉴 수 있다라고 답한 노동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작업 중단이나 단축을 경험해 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10명 가운데 3명도 안 됩니다. 폭염이 진행될 시 휴게하거나 또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공사 비용이 애초부터 산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 관리 감독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겪은 노동자는 156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야외 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어제 기준 50명으로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더 많은 수치로 전체 온열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열흘 동안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김해 13명, 진주 10명, 거제 7명, 창원 6명 등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나가지 못하지만 3년 뒤를 기약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훈련 현장, 변성준 촬영 기자가 영상 뉴스로 담아왔습니다. (3000m) 장애물이라는 경기는 7바퀴에 총 35개의 허들을 넘으면 되는 종목입니다. 허들을 넘을 때 떨어질 때 충격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허들 넘을 때 그 충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 힘들게 7바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3000m 장애물을 뛰고 있는 조아린이라고 합니다. 장마비가 많이 오고 계속 비 오는 시즌이 길어지면 좀 쉬고 싶거나 수면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애매하게 오면은 더 뛰기가 싫어져서 차라리 많이 오면은 그냥 뭐 뛰자 이런 생각. 또 막상 뛰다 보면은 열심히 뛰어야지 하고 혼자서 막 열심히 뛰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줄넘기 시합을 나갔는데 육상부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력을 하니까 나쁘진 않구나 생각했어요.
네, 엄청납니다. 어제 제1곡을 들어갈 때 이제 선생님께서 800 말고 3000m 장애물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첫 시합을 뛰고 결정을 해보자 했는데 첫 시합에서 기록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뛰는 것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 허들이 있고 물장애라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나가는 시합마다 1등을 하긴 했는데요. 생각하는 만큼 기록은 좋지 않아서 저는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아쉬워요, 기록 면에서. 운동한 것만큼은 못 뛴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은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고. 올림픽을 나가려면 9분 40초를 넘어서야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기록이 되지 않아서. 단점인 체력 까지는 거를 보완을 해서 9분대 진입을 일단 최선 목표로 하고 목표가 이뤄지면 올림픽을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농촌 마을에서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데는 마을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5개 방송은 집안이나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휴대전화로 이 문제를 해결한 똑똑한 마을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560명이 사는 한 농촌 마을. 마을 방송 스피커가 4곳에 있지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소식 전달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밖에서 방송하면 문을 닫고 TV를 틀어놓으면 안에서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니 5개 방송을 해놓고 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무슨 방송 했냐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방송할 내용을 녹음하면 5개 스피커가 아닌 등록된 주민들에게 전화가 걸려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주민이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할 수도 있고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주민들의 전화 확인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마을회관에 가지 않더라도 주민이 방 안에 있거나 마을 밖에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청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 재난 상황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시간 이 재난 상황을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현재 37.6%인 주민 가입률을 높이고 편의 사항을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이 전북 무주군, 장수군과 함께 덕유산 둘레길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군은 덕유산 주변으로 길이 160km의 둘레길을 만들고 주변 마을의 공동체 발전과 문화 역사 자원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치매 환자의 치료 관리비로 1년에 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으로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의 전입 인구가 최근 4년 동안 2,000명을 넘기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지난 2019년은 510명, 지난해 700명 등 귀농 귀촌을 통한 전입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380명보다 40%가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진주방송국이 임진왜란 진주성 2차 전투를 추모하는 라디오 특집 방송과 더불어
진주성 지키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는 진주성 전투에 대한 역사 해설과 역사 문제 맞추기 대회를 포함해 직접 병사로 분장해 진주성을 지키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카카오톡 정보 주는 라디오 채널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계가 김일권 양산시장의 부동산 셀프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어제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5월 양산시 상북면 김일권 시장의 땅 바로 앞 하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불법 지정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인허가를 담당한 양산시청 원스톱 허각과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각 경남 캠프 대표자들이 오늘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경선 경쟁을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표자들은 각 진영의 비방을 자제하고 국민 경선인단 모집을 함께하는 등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와 대상 등 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5차 피해 지원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김해 시가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 역학조사관 30명을 추가 투입하고 검사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김해 시는 장유에 이어 모레 진영과 동부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한 군데씩 추가 운영하고 기존 민간 선별 진료소 3곳의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택시 142대의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탑승 내역이 전산에 자동 등록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책임론까지 나오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며 안철수 대표의 과거에 빗대어 말했는데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기 때문에 성과가 좋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단도직입에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을 동원해서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판결 직후 일제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대선 주자 사이에선 책임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추미애 후보를 향해 노무현 탄핵과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태 3번의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며 추 후보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대해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입당을 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윤 전 총장이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안철수 대표의 판단과 비슷하다면서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께서 그런 선택하셨을 때도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좀 이해가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은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냐며 반박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조사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양문석 지역위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자문위 김범준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모시고 이제 직접 여야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은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보내셨는데 실제 두 분 어떠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안타깝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딱하고 마음이 슬프며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안타깝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사실상 어제 오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썼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더 이상 법정을 통해서 나의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승복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진실에 대한 절반의 밝혀짐 그리고 절반이 덮어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진실을 멀리 던진다 하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들과 역사에 이제 맡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민주당의 큰 아픔이긴 하나 참 담대하게 잘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안타깝다 말씀해 주셨고요. 김범준 위원님. 대법원 선고의 의미를 좀 한번 봐야 됩니다. 대법원 선고의 의미가 뭐냐.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을 조작해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죄로 유죄로 인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약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여론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국기를 문란한 행위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다 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몰아붙였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이번에 국기 문란이 아니라 국기 파기 사건입니다. 거의 국기 파기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청와대는 아무 답이 없었다. 청와대 아무 답이 없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죠. 아주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결과에 당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여론 조작이 일어나던 시점이 선거의 결과에 아주 대단히 영향을 아주 기묘하게 미쳤던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당시에 같이 선거를 했던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하시고 또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과 같이 거의 맨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변인 역할도 하고 비서 역할도 했던 김경수 지사는 당연히 지금 도정이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경남도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무죄라는 기대와 또 유죄일 것이다라는 우려 속에 어쨌든 결론은 났고요. 이제 그러면 이 결론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칠 정치권의 영향,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마지막 비서관이다, 친문 적자다, 복심이다 그런 수식어가 붙던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유죄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 지사에게 쏠렸던 이 표심이 어디로 갈까 하냐인데 여권으로부터 이탈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가지는 정치적인 위상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현재 소위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 김경수 지사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일 뿐 아니라 지금 PK 지역에서 뭐 메가시티 구상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지금 추진해 오는 많은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면서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또 실제 PK 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40개 정도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이전 선거에 한 번도 없었던 결과를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일궈냈는데
다음번 대선,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라는 어떤 절대 강자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민주당 당내 경선뿐 아니라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PK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그 김경수 전 지사의 공백이 어떤 선거보다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과 지선까지 이어지는 이 일정에 표심의 이탈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지요. 그리고 많은 경남도민들의 실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악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중하게 사과했고 그리고 첫 대변인 입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났니, 뭐를 하겠니 이런 부분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좀 많이 달라진 그 모습이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리고 좀 더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그 마음들, 그다음에 경남도민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잡아내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정치를 또 열어가는 이 과정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또 큰 변화를 향한 뚜벅뚜벅 걸어가는 또 모습들 경남도민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강 구도에서 지금 약 3강 구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까지. 그러면 어느 후보에게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어느 후보에게 조금 더 이 상황이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강 2중 구도지요. 오늘 2시 30분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에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재명 지사 27%,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19%,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14% 해서 1위와 2위는 이미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위와 3위가 이제 가까운 상황인데 이 흐름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까는 별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김경수 지사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많은 친문 그룹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의 강도가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의 그 지지자의 강도가 훨씬 높거나 그 적거나의 차이지 이미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일단 그 3강 구도가 아니고 1강 2중 구도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 거의 완톱이었죠. 윤석열 후보 완톱이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상간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사실 한 3강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하고 있고 지금 한 20% 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민주당 내에서 비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선고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많은 민주당 내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김경수 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김경수 지사가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면서 대선에 출마를 안 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이해득실에 더 큰 플러스가 있을 건지 마이너스가 있을 건지 자타가 공인하는 비문의 대표주자 2분 중에서 김경수 지사의 불출마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일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문석 위원장님은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지금 제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 친문 그룹과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실제로 친문 그룹에서 좋아하는 그런 후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친문이 자기들이 대체할 만한 주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 선택지는 빤하다 봅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쪽으로 대거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최근에 김두관 지사가 친문이 이낙연 전 총리 쪽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서 당연히 기정사실화 해놓고 단지 제대로 된 친문은 글로 안 옮겨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지사 쪽으로의 친문에 이런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윤석열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수 지사 지금 대법원 선고랑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객관적인 평가가 사법권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눈이 가장 빛납니다. 가장 말씀도 잘하고 논리정연하고 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된 윤석열 알겠습니다.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플러스가 있지 않겠나 거기까지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질문 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 기본적인 토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언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김경수 지사의 대권 도전이 무산됐다는 표현들을 이제 썼는데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아니 김경수 지사는 계속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지사 재선을 위해서 지사 재선에 노력하겠다라고는 말씀한 대해서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정리해 주시죠. 팩트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를 친문이 싫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미 친문의 그 분화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친문이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반론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거는 논란을 확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짧게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오늘도 김두관 의원이 추미애 전 대표를 향해서 자살골 해트특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여당 안에서도 내용이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뭐 신사협약까지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선 끝나고도 원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 그 토론을 하기 직전에 이제 경남에서 6개 캠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원팀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봤는데요. 현재 상황에 있어서 그 네거티브 공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흥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가 검증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흥행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 후보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많이 알려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선을 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의 6개 캠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선을 넘지 마라라고 강하게 그 지금 압박을 주왕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국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이상의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압박들을 후보자들에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0초가 남았는데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야권은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총장인데 국민의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뭐 진중권 교수는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갈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30초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표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입당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미 경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의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윤석열 개인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커요. 야권의 많은 시각들이 윤석열 후보가 빨리 후보로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틀 내에서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쳐서 야권의 후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지 지금처럼 밖에 있는 게 그닥 본인한테도 이롭지 않고 알겠습니다. 당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였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일부 지역은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해가 33.5도까지 올랐고요. 남해 32도, 거제도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특보도 조금 더 강화돼서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더위는 앞으로도 사나흘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과 김해 24도, 함안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도 33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올라 무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21도, 진주가 2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도 계속 맑기만 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